제7장 쓸모없음의 쓸모, 당장 보이지 않는 가치. 음악치료학과 진학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요즘 신기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입시 공부는 물론이고 온갖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민준이가 들고 있는 건 아픈 마음의 치유라는 심리학 서적이었어요. 그거 음악치료 관련 책이야? 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며칠 후에는 철학책을 읽고 있었어요. 민준아, 그게 뭐야? 니체의 인간학이요.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니체? 그거 어려운 철학자 아니야? 어렵긴 한데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은정 씨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이런 책들 읽는 게 입시에 도움이 될까? 글쎄요.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은정 씨는 우연히 박 여사를 마주쳤어요. 어머, 은정 씨. 민준이 요즘 어때요? 네, 잘 지내요. 음악치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수 엄마가 그러는데 민준이가 도서관에서 이상한 책들 읽고 있다던데요? 이상한 책들이요? 철학책이나 심리학책 같은 입시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책들 말이에요. 박 여사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은정 씨, 지금이 몇 월인지 알죠? 곧 수시 원서 접수인데. 네. 그런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기출문제라도 한 문제 더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고민이 많았어요. 박 여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입시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철학책을 읽다니. 혹시 민준이가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은정 씨는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네, 뭐요?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입시에 도움이 될까? 민준이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읽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제가 음악치료사가 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냥 음악 기법만 배우면 될까요? 사람이 왜 아픈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학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고 은정 씨는 민준이의 말에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문학작품도 읽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려고요. 문학작품도? 네, 데미안이나 어린 왕자 같은 이런 책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공부예요. 은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준이의 말이 일리는 있지만 입시 현실을 생각하면 불안했어요. 민준아, 그런 건 대학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엄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입학 면접에서 왜 음악치료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글쎄,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라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고통이 무엇이고 음악이 어떻게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봤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은정 씨는 민준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엄마, 저는 이런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은정 씨는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진짜 공부하고 있다는 걸. 토요일 장자철학 모임에서 은정 씨는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생님, 아이가 입시와 직접 관련 없는 책들을 많이 읽어요. 걱정이 되는데.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좋은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이요? 네, 그런데 왜 걱정되세요? 입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박 선생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정 씨, 장자의 무용지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맞아요.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봤대요. 그런데 목수들은 그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왜요? 나무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비뚤어져서 목재로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니? 나무가 답했어요. 쓸모없어서 베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나무들은 다 베어져서 목재가 됐지만 쓸모없다고 여겨진 나무는 수백 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은정 씨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준이가 읽는 책들도 당장은 입시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훗날 더 큰 쓸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쓸모요? 진짜 실력 있는 음악 치료사가 되는데 필수적인 소양을 쌓고 있는 거죠. 수진 씨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현실적으로는 당장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단순히 시험 문제 푸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깊이 있는 사고력일까요? 젊은 직장인 민수 씨가 끄덕였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박 선생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제가 40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봤는데 정말 큰 인물이 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학창 시절에 입시와 상관없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요? 네, 철학책, 문학책, 예술서적. 당시에는 시간 낭비라고 여겨졌던 것들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짜 리더가 됐어요.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바탕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생각했어요. 그렇네. 민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오히려 더 소중한 공부일 수도 있겠다. 당장 점수로는 보이지 않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거실에서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민준아, 뭐 해? 아, 엄마. 자기소개서 초안 써보고 있어요. 벌써? 네, 그런데 엄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정말 풍부해졌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니체 책에서 읽은 아픈 사람들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음악 치료와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데미안에서 배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환자들의 치유 과정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은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네. 그리고 심리학 책에서 배운 내용들은 면접에서 전문성을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준아, 내가 한 게 진짜 입시 준비였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계적으로 문제만 푸는 게 입시 준비가 아니라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입시 준비였구나. 민준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몇 주 후 민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국어 성적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민준아, 이번 모의고사 국어 2등급이네. 네,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 글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철학책이나 문학책을 많이 읽어서 지문 이해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읽혀요. 정말? 네, 인문학적 사고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은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독서가 실제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는 걸. 수시 면접 준비를 할 때 민준이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민준이는 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나요? 모의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었어요. 민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죠. 음악은 그런 발견의 과정을 도와주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모의 면접을 진행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니. 다른 학생들과 확실히 다르네요. 단순히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철학적 바탕이 있어요. 은정 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후 은정 씨는 박 여사를 다시 만났어요. 어머, 은정 씨. 민준이 모의 면접 봤다면서요? 어땠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철학책 읽는 건 그만뒀죠? 은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계속 읽고 있어요. 그게 진짜 공부더라고요. 박 여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당장 점수로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힘이 되는 공부였어요. 토요일 장자철학 모임에서 은정 씨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무용지용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쓸모가 있었어요. 그렇죠. 장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대용 무용 마이너스 큰 쓸모는 쓸모가 없어 보인다고. 수진 씨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관찰력이나 창의력이 뛰어나져서 과학 실험에서도 남다른 발상을 하더라고요. 젊은 직장인 민수 씨도 끄덕였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음악 듣기를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른 신미안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박 선생이 정리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당장 점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전체적인 성장이죠. 한 인간의 전체적인 성장. 맞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소중히 여기자. 민준이가 하는 모든 공부가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은 무슨 책이야? 음악의 철학이에요. 도서관에서 발견했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읽을 시간에 문제집이나 풀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어떤 내용인데?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치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와, 정말 내 전공과 딱 맞는구나. 네. 그리고 엄마, 이 책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어떻게? 철학책에서 배운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학책에서 배운 마음의 구조, 문학작품에서 느낀 감정의 섬세함. 이 모든 게 음악치료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은정 씨는 감동했어요. 정말. 내가 한 공부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가장 쓸모있는 공부였구나. 그날 밤 은정 씨는 일기를 썼어요.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 당장 점수로 나타나지 않는 공부가 진짜 공부였다.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진짜 노력이었다. 나는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모든 것에 즉시 결과를 요구했을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빛을 발한다. 민준이가 읽는 모든 책, 민준이가 하는 모든 생각, 민준이가 꾸는 모든 꿈이 다 소중한 자산이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쓸모없어 보였던 독서가 가장 쓸모있는 공부였다니. 장자의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의 쓸모.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모든 것에 당장 결과를 요구하죠.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그 빛을 발해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당장 점수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독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이의 진짜 실력을 기르는 소중한 공부일 수 있어요.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마세요. 아이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큰 나무를 믿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정 씨가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부모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이의 쓸모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